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마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마음에 달려있고 스트레스도 다 마음의 병이고 이 마음 다스리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병이 치유될 수 없다는 이 책을 보면서 더 깨닫습니다. 오늘도 생명 리셋 전홍정 교수님의 생명 리셋 또 중에서 소화장애의 자연치유 이쪽 부분 또 위 식도 역류 질환의 자연치유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씩 소금을 좀 뿌리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좋은 미네랄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제가 8시에 행복한 룰을 하고 있어요. 키키스타랑. 근데 제 목표가 작년에는 인스타 1000명 팔로워 만드는 거였고 1034명으로 맞췄어요. 올해 목표는 키키스타와 또 수푼이라는 라디오 방송에서 1000명의 그 구독자를 만드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제가 책을 읽음으로써 그들과 한편이 되고 싶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동기가 있어요. 정말 여기에 구독자들이 어려워요. 수술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다. 그러면 1000명이 그 사실을 알고 적어도 10분의 1만 동참하면 100명 아니에요? 100명의 피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누가 아파 수술해야 된다는데 1000원씩 1000명이 모이면 1000만원인가요?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착한 천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또 세 사람씩 이곳에 초대하면 또 세 사람이 세 사람씩 초대하면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소화장애의 자연치유. 늘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목에 이물질이 걸린 것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찾아옵니다. 우리 엄마가 소화가 잘 안 돼서 항상 안 좋았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지금 위내시경 검사와 여러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국가대학에 다닐 때 소화장애로 고생한 일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압박감도 컸고 좋지 않은 거친 음식도 함부로 먹다 보니 소화장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화장애가 있었던 제가 자연스럽게 회복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약을 계속 먹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는 거 그러면 거의 다 좋아집니다. 다른 질환에도 언급했듯이 아침을 다음처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생채소즙입니다. 채소즙을 만들어 당근 사과 주스에 섞거나 그대로 입에 넣고 충분히 씹어서 넘깁니다. 둘째, 생채소즙이 잘 흡수되도록 오일을 함께 먹습니다. 생채소나 과일은 수용성이 아니고 지용성, 곧 식물성 기름과 같이 먹을 때 잘 흡수됩니다.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좋죠. 생으로 짠 올리브유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오일, 코코넛 오일,
기 같은 오일과 함께 같이 먹습니다. 셋째, 볶은 깨소금 죽염 30%, 볶은깨 70%다 찍어 먹습니다. 사과나 토마토, 키위 같은 과일을 찍어 먹습니다. 넷째, 양배추 김치국. 우리 송화소금에다가 볶은깨를 넣고 오늘 아침에 사과를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넷째, 양배추 김치국. 제가 이거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효과 대단하고 정말 맛있고 시원합니다. 개운하고 정말 완전히 입맛도 돋고요. 뭐 치유된 느낌, 진짜 그 목을 넘어서 타고 넘어가는 그 기분이 상쾌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음식인데도 이 네 가지를 아침에 먹는 습관이 소화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저녁 식사 때도 가능하면 아침 먹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먹은 후에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다시 한번 먹은 후에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그대로 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생채소즙과 오일만이라도 먼저 먹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블엑스가 생채소즙 20가지 이상의 유기농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그거하고 오일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되도록 적게 먹고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이나 기 등의 오일을 먹으면 속이 편하고 공복감이 없습니다. 더불어 날마다 한두 가지 커피 관장이나 레몬 관장을 하면 좋습니다. 커피 관장이나 레몬 관장은 대변만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장과 대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혈액내에 있는 독성이나 노폐물들을 간 담도를 통해 해독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장이나 담즙산이나 췌장 내 효소가 잘 분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유산균을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먹고 그것도 처방받아서 먹거든요. 마이랩이라고 아메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거를 병원에 가면 120만원 정도 해요. 근데 제가 원가에 22만원에 사서 대변을 받아서 보냈더니 저한테 맞는 유산균을 처방해 줬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자기한테 맞는 거 주지 않고 그냥 유산균을 사 먹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솔루션이 있어서 좋아요. 아침에 그걸 먹고 그리고 통곡물, 보리, 귀리, 사과, 당근 막 이런 거 갈아 놓은 그 환같이 생긴 화이버 믹스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이렇게 단백질을 타서 먹고 더블엑스를 먹고 양배추 김치국을 먹고 볶은 깨소금에다가 사과를 찍어 먹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치유도 중요합니다.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불안이나 두려움, 분노, 슬픔, 절망감 등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음식이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듯이 마음의 공간에도 풀리지 않고 웅얼인 채 남아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가 되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저는 소화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자비심 연습을 자주 하도록 합니다. 자비심 연습은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비심 연습은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운 친지, 공동체 안에서 거부감이 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기 삶에서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기 삶에서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자비를 베푼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다.
나는 자비를 베푼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인생을 배워가는 중이다. 그래서 나는 자비를 베푼다. 아무개를 용서한다. 아무개를 축복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자비심 연습을 한다는 거 진짜 멋있어요. 이 연습을 늘 하면 이해심이 커지고 상대를 받아들여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우와 리지니라. 내가 너를 이해한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승현님이 입장하였습니다. JK 크리에이터님이 입장하였습니다. NULLU NULL님이 입장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기혈순환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심 연습을 이렇게 날마다 하잖아요. 내 마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심 연습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나한테 있는 병충도 하나의 대상으로 자비심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위가 아프단 말이죠. 또 뭐 장이 꼬이고 아프고, 오장육부, 그 소화장애 증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비심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요, 쑥뜸을 하면 좋대요. 저는 소화기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기혈순환이 잘 되도록 앞가슴에 쑥뜸을 합니다. 저는 쑥뜸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요, 무서워요. 왜냐면 흉터가 남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릴 때 쑥뜸을 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소화기 장애 해결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가슴 양쪽 유두와 중앙선이 만나는 곳, 경혈에서 단중이라고 하는 곳, 여기 쌀알 반 개만큼 크기의 쑥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쬐끔하게 있대요? 제가 쑥뜸 이야기를 하면 한의사가 웬 쑥뜸이냐고 합니다만, 원래 쑥뜸은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양방에서도 늘 하던 것입니다. 한방의학의 전유물이 아니며 예전에는 민가에서도 다 했던 민간 치료 방법입니다. 가정에서도 침도 놓고 쑥뜸도 하고 부항도 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술로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쌀 한 반 개만한 거 쑥뜸을 사보겠습니다. 소화장애는 쉽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생채소, 해조류, 현미 잡곡밥 중 중심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커피관장이나 쑥뜸을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며 평안한 숙면을 위해서 저녁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합니다. 대신 밀가루 음식, 흰설탕, 흰쌀밥 같은 당당류 음식, 유제품, 동물성 음식 같은 것을 되도록 줄이면 대부분 소화기 장애는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햇볕 쬐며 맨발 걷기는 필수입니다.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햇볕을 보면서 맨발 걷기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밤에 했기 때문에 추웠어요. 근데 햇볕을 쬐면서 맨발로 걸으니까 땅도 따뜻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음식과 식사, 생티식과 현미밥, 잡곡밥을 먹고 100번 정도 씹어서 삼키고 과식하지 않습니다. 먹는 법. 아침은 섬유소축, 생채소즙, 더블 X. 이거를 녹이잖아요. 그러면 생채소즙이 돼요. 그리고 그 오일. 저는 아미에서 나오는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을 먹습니다. 사과, 토마토 같은 거를 볶은 깨소금에다가 좋은 소금, 그리고 3대7로 3이 소금, 7이 깨소금 해서 이렇게 섞어서 찍어 먹기. 양배추 김치국 마시기. 제가 이거 진짜 담아가지고 성공했어요. 한 10사람은 먹은 것 같아요. 다 감사하고 고마워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주고 싶은데 서울에 있어서 이걸 제가 가지고 올라가야 될까요? 그 정도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양배추 김치국 장난 아니에요. 효과 진짜 좋아요. 점심 저녁 아침에 먹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그 다음에 현미밥과 된장국, 청국장국, 여러 종류의 나물 등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물 마시기. 늘 따뜻한 볶은 현미물을 조금씩 홀짝거리며 마십니다. 절제하면 좋은 음식. 흰 밀가루, 흰 우유, 흰 설탕, 흰 쌀밥, 고기와 생선, 계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음식, 인스턴트 음식. 우리 진짜 통닭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또 뭐 편의점에서 막 도시락이며 김밥이며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니 간편하니까 일단 싸고. 그런 음식 안 되고 집에서 잡곡밥 해 먹으면 정말 현미밥에다가 된장국 대박인 것 같습니다. 운동과 휴식 및 기타 치료. 매일 1시간 이상 햇볕을 쬐며 맨발로 흙을 밟고 걷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히 휴식합니다. 커피 관장 또는 레몬 관장, 쑥뜸, 또 반식욕.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배꼽 밑으로만 뜨거운 물을 받아서 39도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이렇게 가슴 위까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찬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샤워기로 찬물로 또 한번 뿌리고 다시 또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반복하는 것도 좋다겠는데. 그리고 전신 좌우 회전 운동, 원살돌이 운동 또 좋습니다. 원살돌이 찾아보셔야겠어요. 유튜브.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는 자비심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구 아무개를 용서한다. 누구 아무개를 축복한다. 화해와 축복의 산책도 중요합니다. 계속 산책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축복한다고 하고 용서한다고 하고 손뼉치며 웃고 일부러라도 손뼉치며 웃고 만세 부르고 한번 해볼까요? 만세. 바로 웃음이 나오네. 처음처럼 님이 입장했습니다. 헬스알레님이 입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자연 치유까지 있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통증 등 암 같은 만성 질환 환자들 가운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증은 따로 치료하지 않고 고혈압, 당뇨, 통증, 암, 자가 면역 질환 등을 치료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 방법은 단순합니다. 생티식이나 생티수축 절식,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는 마음 치료, 몇 가지 운동입니다. 이 식도
역류 질환은 어떤 생활 환경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식도 역류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었을 때 순조롭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는 꼭 위와 식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아래쪽의 소장이나 대장에서부터 무엇인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위장관 질환은 소장 세균 과다 증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또는 흰설탕, 흰밀가루, 흰쌀밥, 유제품 같은 단순당 음식은 소장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유해균을 약하게 만들고 유해균을 증식시킵니다. 소장과 장의 점막을 손상시켜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유해균이 증식하면 소장 세균 과다 증식으로 장 노수 증후군을 일으키는데 대장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염증성 장내 환경과 가스가 거슬러 올라와서 위나 식도에서 음식을 역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우리 마음의 고통, 분노, 슬픔,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이런 정서가 자율신경과 뇌분비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정말 마음의 병이 문제네요. 그래서 양자의학에서는 마음속 감정의 양자 파동을 측정합니다. 마음이 기쁨과 평화와 희망으로 충분하면 그 파장이 사인파, 즉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린 것처럼 꾸불꾸불 부드러운 곡선이 됩니다. 그러나 슬픔, 분노, 두려움, 압박감, 불안감, 절망감, 실망감, 배신감, 이것이 찾아오면 파장이 불규칙하고 가시가 달린 것처럼 거친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약화시킵니다. 장의 운동은 주로 부교감신경이 활발할 때 이루어지는데 부교감신경이 약화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소장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장의 내용물이 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역류하게 되죠. FRIDAY님이 입장하였습니다. 플라이데이님. 그러면 역류성 식도 역류 질환은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된가 볼까요?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항상 뜨거운 물과 오일, 기오일을 먹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뜨거운 물과 올리브유를 제가 먹겠습니다.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요 몇 년 동안 뜨거운 물과 오일 등을 생채소즙과 병행하면서 절식요법을 실천했습니다. 아주 극적인 치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식도 역류 질환이나 역류성 호두염이 있다면 이 방법을 권합니다. 우선 평소 하던 식사를 잠시 중단하고 1-2주 정도 생초소즙과 오일, 따뜻한 물만 먹는 절식을 하면 좋습니다. 이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하루에도 여러 번 생채소즙 또는 유기농 채소를 동결 건조한 분말을 미지근한 물에 탄 섬유소즙을 마시면 됩니다. 동결 건조한 것이 WX죠. 유기농 채소 20가지 이상을 그대로 동결 건조해서 정제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녹이면 바로 풀어지거든요. 이 외에도
당근 사과 주스, 비타민 C가 풍부한 감잎차나 따뜻한 현미 숭늉을 마십니다. 생채소즙을 마실 때는 코코넛 오일이나 기 오일과 올리브 오일과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수산화 마그네슘 제제인 마그밀 같은 완화제를 하루에 2~4알 정도 취침 전에 한번 먹습니다. 이렇게 절식하면 소장 내에 해로운 균은 점차 약화되고 유익균은 강화되어 장노수 증후군이 해결됩니다. 이때 천연항생제인 프로폴리스를 같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절식은 일주일 정도만 해도 아주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절식 후에는 이전의 나쁜 식사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밀가루 음식이나 흰설탕, 유제품, 흰쌀밥, 지나친 동물성 음식 되도록 절제합니다. 현미, 채식,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먹는 쪽으로 식생활을 바꾸면 이 식도 역류 질환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것만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상적인 장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마음속의 분노, 두려움, 절망감, 실망감, 배신감, 삶에서 불안하거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관점과 생각을 바꾸면 마음속 평화를 회복하고 불안과 분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 방법의 하나는 화해와 축복의 산책입니다. 내 삶의 형편을 바꾸지 못하지만 두려움과 분노, 불안감, 절망감은 사라지게 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관계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화기관이 음식을 잘 받아들여 소화하게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기능 장애 중 하나가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내 마음 역시 다른 관계를 받아들여서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해와 축복의 산책은 관계를 잘 받아들여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경치나 천지 만물을 다 곱게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연습과 더불어 자비심 연습도 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용서가 안 되거나 잘 받아들일 수 없거나 저항이 생기는 상대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찾고 싶고 삶의 고통을 피하고 싶고 자기 삶에서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고 있음을 이해할 때 내 마음의 자비심이 커집니다. 상대를 이해할 때 리진이라 내가 널 이해한다.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위식도 역류는 비정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병증 아닙니까? 위에 소개한 방법대로 내가 먹는 음식을 소장과 대장이 잘 받아들이고 잘 흘러가도록 하고 마음의 불편한 상태, 생각, 감정을 유쾌한 쪽으로 바꿀 때 대부분 이 식도 역류 질환은 자연스럽게 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실천하는 날이 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운동 낮에 1~2시간 이상 햇볕을 쬐면서 맨발로 땅을 밟고 걷습니다.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히 휴식합니다. 그리고 반신욕도 하고 전신 좌우 운동, 온살돌이 운동합니다.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는 화해와 축복의 산책을 하고 자비심 연습을 하고 신념요법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완전해졌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 나는 건강해졌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아니 되었다 완료형으로 나는 온몸이 깨끗해졌다, 나는 완전해졌다, 나는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찼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손뼉 치며 웃기 만세 부르기, 감사의 마음 회복하기.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감사를 미리 오늘 저녁에 해야 될 감사를 아침에 미리 해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적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심을 알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고 행복한 하루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감사한 하루, 행복한 하루,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